반갑습니다. 손해평가사 스토리 토지 탐지입니다. 원해 시설 종합위험 보장 원해 시설 작물에 이어서 버섯이라 하면 버섯 재배사와 버섯이 되겠죠, 그죠? 강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버섯 어떤 버섯인지 아시겠나요? 병재배죠? 병재배고 새송이 버섯입니다. 원해에서 배워서 버섯은 원해랑 거의 같습니다. 같아서 같은 부분들은 생략을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봄의 목적은 부대시설, 시설작물은 같습니다. 부대시설에 대한 내용 같고요. 원해 시설은 그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하여 라고 되어 있지만 버섯이니까 이거는 버섯 재배를 위하여 앞에 내용만 다르죠. 농업용 시설물에 설치한 시설로 농업용 시설물 구조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데요. 그리고 재설치가 가능한 거더라. 수평 커튼 같은 거는 보온시설, 부대시설로 인정됩니다. 난방 아닙니다. 수확기에 사용하는 선별기, 냉장고, 창고 이런 것들 전부 다 부대시설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집기 부품입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 우리가 원해 시설은 시설 작물 재배용 단동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용 연동하우스, 시설 작물 재배용 유리 온실 및 그죠? 내재형 하우스 이렇게 됐었죠. 자, 버섯이니까 여기는 버섯 재배용 단동하우스, 버섯 재배용 연동하우스. 버섯 재배용 이제 경량 철골조 및 버섯 재배사가 되겠네요. 목재, 죽재 안 되고요. 자, 보험의 목적물은 구조체와 피복제 한정입니다. 자, 버섯에는 구조체, 피복제 외에 벽으로 한정이라고 되어 있어요. 왜냐면 버섯 재배사는 우리가 알고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어떤 구조로 하죠? 그 조립식 판넬 있죠? 판넬 같은 걸로도 그 봄의 목적 그러니까 뭐 버섯 재배사를 만들거든요. 그래서 아마 벽이란 말이 있을 겁니다. 선별장, 창고 등은 가입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시설 작물입니다. 원해 시설 같은 경우는 화해류와 비화해류로 나뉘어졌었는데 버섯은 인수 가능한 버섯이 정해져 있어요. 버섯 종류 굉장히 많죠. 우리가 알고 있는 버섯 종류 그죠? 굉장히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버섯 종류가 모두 다 가입되는 것은 아니고요. 자, 버섯이 가입되는 종류가 따로 있습니다. 네 종류의 버섯인데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양송이버섯 4개예요. 근데 어떻게 재배하느냐에 따라서 재배 방식에 따라서 달라져요. 표고버섯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거 우리 원목 재배 많이 보죠. 산 같은 데 가면 원목에다가 참나무 이런 데 원목에다가 재배하는 거 많이 보셨죠? 그죠? 원목 재배 방식이고요. 톱밥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나무처럼 그죠? 이렇게 조그맣게 톱밥 배지를 만들어 가지고 여기에 버섯균을 넣어 가지고 버섯을 키우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느타리 버섯은 균상 또는 병재배라고 되어 있네요. 균상 재배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이렇게 칸칸이 되어 있어요. 한 면만 하면 많이 넣지를 못하잖아요. 이렇게 칸을 쭉 넣어서 칸 올려가지고 이렇게 재배하는 방법인데요. 혹시 제가 이미지를 가져온 게 있을까요? 없네요. 이 과목에 이미지가 있었던 것 같네요. 자, 균상 재배이고 병재배는 아시죠? 방금 앞에서 봤던 것처럼 이렇게 병에 넣어서 재배하는 것을 말합니다. 새송이 버섯이었고 방금 앞에 느타리 버섯도 병재배가 가능하죠. 얀송이 버섯도 이렇게 균상 재배만 가능합니다. 자, 버섯은 종균 접종 이후에 버섯만 가입 대상이 되고요. 종균 여기 접종해가지고 종균 딱 넣어가지고 그죠? 이렇게 버섯을 키우게 되죠. 근데 배양 중인 버섯은 종균을 배양 중인 버섯은 가입이 불가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원해 시설에서 육묘 중인 거 안 된다고 했죠. 그거하고 똑같은 게 버섯은 배양 중인 게 안 되는 거예요. 보상하는 손해는 원해랑 같습니다. 자연재해 조수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은 자연재해 조수해가 있고 대신 시설 작물은 다릅니다. 시설 작물은
첫 번째 이것만 같아요. 우리 원예시설의 시설 작물에서 자연재해 조세로 이번 손해 보상해준 가지가 세 가지가 있었죠. 구조체, 피복제 등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하지 않아도 그죠? 시설 작물 피해가 70% 이상이어서 전체 작물 재배를 포기했을 때가 있었고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가 있었어요. 근데 버섯 같은 경우에는 표고버섯만 1번은 모두 다 해당이 돼요. 1번은 모두가 해당이 되지만 나머지 우리가 2번, 3번에 해당되는 거 있었죠. 직접적인 피해 없었지만 70% 입어갖고 작물 재배 포기한 거 기상특보 발령 재해가 있었단 말이에요. 2번, 3번 그거는 표고버섯만 해당이 됩니다. 표고버섯도 모두 해당이 되는 게 아니라 이것도 특약이 있는 거예요.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약에 가입한 경우에만 표고버섯에 한해서만 70% 직접적인 피해 없었는데 70% 이상 그죠? 피해 발생해서 전체 재배 포기했을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에 기상특보 관련 재해일 때 보상을 해준다는 겁니다. 버섯은 그럼 1번만 보상해준다는 거네요. 버섯 재배사에 결국 구조체, 피복제, 버섯 재배사에 농업용 시설물이죠. 버섯 재배사가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때만 전체 다 보상을 해준다는 거예요. 화재 위험 특약 같습니다.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 같고요. 버섯도 그러면 원예하고 같겠네요. 그 특약 부분이 그죠? 우리가 그 원예 시설에가 보상 비율이 있었잖아요. 보상 비율이 있었는데 버섯도 마찬가지로 손자 방식으로 그죠? 손자 방식으로 보상을 하고 보상 비율이 없어지는 거예요. 22년도에서부터는 우리가 예전에 손자와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작은 값을 쓰고 곱하기 보상 비율이 있었어요. 근데 버섯도 다 없어집니다. 시가로 보상합니다.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배행 대마 기보 똑같습니다. 같고요. 침전법도 수리도 같습니다. 암기팁이었죠. 기억하셔야 해요. 그 다음에 피복제가 피복되지 않는 상태에서 작물의 피해 발생했을 때 하지만 한시적 휴경은 상관없다고 했어요. 한시적 휴경은 잠깐 농사를 쉬는 거예요. 다음 그 작기 대비를 하기 위해서 그죠? 또는 토양 소독을 하기 위해서 잠깐 쉬는 거기 때문에 한시적 휴경일 때를 제외하고 그냥 피복제가 없는 상태에서 그냥 피해를 입었어요. 피복제 없는 상태에서 키우면 안 되죠. 그죠? 그 다음에 피보험자가 농업용 시설물을 수리 또는 보수하는 과정에 생긴 피해도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화재 위험 특약, 화재 대물 배상 책임 특약은 굉장히 많습니다. 내용이 그거는 업방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핵개발 방지, 개발 명수, 암기 팁 알려드렸어요. 어떤 부분에 해당되는지 한번 찾아서 한번 암기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것까지 나올까 싶은 생각은 들기는 하는데요. 혹시나 단답형에 가로넣기가 나올까 싶어서 또는 OX 문제가 나올까 싶어서 암기까지는 너무 좀 무리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래도 한번 익혀 놓으시기 바랍니다. 수재위험 부보장 특약입니다. 물로 인한 거는 보상받지 않겠다라는 거죠. 물에 관한 재해니까 홍수, 해일, 집중호우 등이 되겠네요. 이것에 의한 수재이거나 또는 이 수재의 방제 및 긴급 피난에 필요한 조치로서 보험 목적에 생긴 손해가 되겠네요. 이걸로 인한 것은 보장받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걸로 인한 손해라고 되어 있지만 이걸로 인한 손해를 보장하겠다는 게 아니고 보장받지 않겠다는 거예요. 보험기간입니다. 1년이 원칙이죠. 고정식 하우스나 고정식 시설물들은 1년이 원칙이지만 이동식일 경우에는 1년 미만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존치기간이 4개월 넘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존치기간을 임의로 수정해서 내 맘대로 요것만큼만 가입할래요? 이거 안 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보험 종료일이 딱 맞춰서 갱신을 하면 바로 24시부터 바로 갱신이 되지만 그 이전에 갱신 계약을 하면 바로 마지막 보험 종료일 있죠. 기존 계약의 마지막 보험 종료일 24시, 기존 계약 보험 종료일 24시부터 그 다음 연도 보험 기간이 시작되는 겁니다. 이동식 하우스는 당연히 1년 미만이기 때문에 갱신이란 말 자체가 있을 수가 없죠. 그죠?
자,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전산으로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의 90에서 130%, 비가림은 80에서 130이었어요. 원해 시술도 90에서 130. 벌써 재배사나 원해 시술은 같이 갑니다. 자, 농업용 시설물입니다. 자, 적산으로 기준 금액 산정 불가능한 거 우리 원해 시술에도 있었죠. 오늘 유리온실이었죠. 유리온실의 경량 철골조였단 말이에요. 내제형 하우스였고 비규격 하우스였죠. 버섯 재배사는 콘크리트조도 추가가 되네요. 버섯 재배사는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 두 개 다 들어가네요. 내제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는 계약자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을 결정하더라. 그리고 원예 시설에 우리가 유리온실의 경량 철골조가 단위 면적당 그죠? 시설비가 5만원에서 최대 50만원까지 가입 선택 가능했던 것처럼 버섯 재배사의 콘크리트조, 경량 철골조도 동일합니다. 부대시설, 계약자 고지사항 기초로 해서 보험가액 추정해서 보험가액 금액 결정하고요. 시설 작물은 연간 재배 예정인 시설 작물 중에서 생산비가 가장 높은 거 그래서 50에서 100% 원해하고 같습니다. 보험료 조건 같습니다. 원해랑 농업용 시설물은 지역별, 종별, 그죠? 지역별, 종별 모두 곱해주고요. 부대시설은 지역별 보험료율만 곱해줍니다. 자, 거기에다 전체 보장 수준별 위험률 곱하기 단기요율 적용 지수가 있는데요. 그죠? 1년 미만인 이동식일 때 단기요율 적용 지수 적용하고요. 보장 수준별 위험률은 제가 체크해 두십사 말씀드렸어요. 왜냐면 우리가 보험금이 손자 곱하기 보상 비율에서 보상 비율이 없어진다고 했죠. 보상 비율과 보장 수준별 위험률이 같이 가는 건데 보상 비율이 없어졌기 때문에 보험료의 보장 수준별 위험률도 없어질 거라고 예측이 되는데요. 이 부분까지는 약간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선 물음표 해놨습니다. 나중에 기본수가 나오면 한 번 더 챙겨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수재위험 부부장 특약에 가입했어요. 물로 인한 거는 보상받지 않겠다고 했기 때문에 보험료 할인은 있겠죠. 보상을 덜 받으니까 그죠? 90% 적용됩니다. 화재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화재위험 보험 가입 금액에 화재위험 보장 특약 보험료율입니다. 그죠? 특약 요율이에요. 보장 수준별 위험률은 나중에 한 번 더 점검해 보기로 하고요. 단기 요율 적용 지수 같습니다. 자, 우리가 원해 시술 배웠던 거 떠올려 보세요. 단기 요율 적용 지수는 4개월수 5개월이면 5개월, 6개월이면 6개월에 해당되는 단기 요율 적용 지수를 가지고 오고요. 1월 달부터 12월 달 내에서 10%씩 가산하지 않는 달 있었어요. 언제요? 꽃피는 춘삼월이 아니고 꽃피는 봄. 자, 4월, 5월. 그다음에 단풍이 예쁜 10월. 아주 예쁜 봄과 계절인 10월 달은 가산하지 않더라. 나머지 달은 모두 달마다 10%씩 가산을 했는데요. 단기 요율 적용 지수는 며칠 넘을 수 없다고 했나요? 100%를 넘을 수 없더라. 1을 상대적으로는 지수로는 1을 넘을 수 없습니다. 종구분은 원예하고 같기 때문에 4종이 요율 상대도가 1이구나 라는 거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보장 수준별 위험률 나중에 기본수 나오면 한 번 더 체크할게요. 시설 작물입니다. 시설 작물은 버섯이죠. 그죠? 원에는 화해류와 비화해류로 나눠졌었고요. 버섯은 시설 작물 자체가 버섯이에요.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 새송이버섯. 그래요. 그죠? 자, 적용보험료 보겠습니다. 보험 가입 금액에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을 다 곱해줍니다. 단기요율 적용지수 곱해주고요. 만일에 수재위험 보보장에 가입했다 라고 하면 90% 할인 곱하기 0.9 되겠네요. 자, 화재위험 보장 특약입니다. 자, 화재위험 보장 특약 영업료율 곱해주고요. 아이고, 곱하기가 2개가 들어갔네요. 뺄게요. 단기요율 적용지수 곱해줍니다. 단기요율 적용지수에 관한 부분은 농업용 시설물하고 같습니다. 자, 표고버섯 확장위험 보장 특약이 있다고 했죠. 왜 표고버섯에 한해서 자, 첫 번째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만 보상해 주는 게 아니라 그죠? 농업용 시설물에 직접적인 피해가 없어도 시설 작물에 70% 이상 피해가 와서 작물 재배를 포기했을 때
또는 기상특보 발령 지역의 기상특보 발령 재해일 때도 보상해 주더라라고 했죠. 어떤 특약을 들었을 때 표고버섯 확장 위험보장 특약을 가입했을 때, 그죠? 이 특약에 가입했다는 얘기는 이것도 보장 받겠다라는 거기 때문에 보험료는 할증이 되겠죠. 맞나요? 그죠? 그럼 할증 개수가 붙네요. 그죠? 할증 개수가 붙는 거 하나 더 추가다. 그죠? 자, 보험가입금액 곱하기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에 단기요율 적용 개수까지는 같습니다. 같은데 할증 적용 개수가 붙는다는 거. 화재대물 배상 책임 특약 적용 보험료입니다. 산출 기초 금액에다가 화재 위험 보장 특약 요율, 이거는 문제 조건에서 제시해 줍니다. 대물 인상 개수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30억까지 그게 해당되는 대물 인상 개수 찾으면 돼요. 그죠? 나는 도대체 얼마만큼, 얼마 금액까지 보상받을까요? 라고 가입하는 거죠. 그게 해당되는 개수 찾아서 넣어주시면 돼요. 단기요율 적용지수 적용합니다. 우리가 단기요율 적용지수 적용할 때 주계약에는 10%씩 가산을 더 했지만 특약, 우리 화재에는 단기요율 적용지수 할 때 10% 가산하지 않았어요. 않았습니다. 같이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음. 화재에 관한 건 다 보상하지 않겠다는 게 되겠고요. 4월, 5월, 10월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단기요율 적용지수는 100%를 초과할 수 없더라 라고 되어 있죠. 원래와 같습니다. 만일에 내가 6개월만 들었다. 70%예요. 1월부터 6월까지만 가입할 거예요. 4월, 5월 짠짠 안 들어가요. 그죠? 그러면 1월, 2월, 3월, 5월, 6월 50% 다섯 맞나요? 5월이 아니죠. 1월, 2월, 3월, 6월 40% 가산이네요. 70% 플러스 40% 하면 얼마인가요? 110%가 돼요. 그럼 110% 적용하지 않고 100% 1을 적용한다는 얘기가 됩니다. 화재 위험 보장 특약은 가산하지 않습니다. 만일에 사고가 화재가 났어요 라고 한다면 그냥 70%만 그대로 대입해주면 되는 거예요. 만약에 화재가 아니라 자연재해였다 라고 하면 달마다 가산해 줍니다. 4월, 5월, 10월을 제외하고. 환급보험료는 원래 시설할 때 제가 설명드렸죠. 계약자 부담 보험료에 단기 요율로 계산한 보험료를 직접 계산해서 그걸 빼주면 된다고요. 그죠? 자, 보험금 역시 같습니다. 원래 시설하고 별도로 설명 따로 안 할게요. 손자와 보험가입 금액 비교하는 것 같고요. 자, 예전에는 보상 비율이 있었지만 보상 비율이 없어졌다는 거. 복구를 하지 않았어요. 내가 손해를 입은 때와 곳에서 복구하지 않으면 시가보상 맞아요. 시가보상이라는 것은 감가를 적용한다는 얘기입니다. 화재 손해 자기 부담 미적용이고요. 만일에 원래 이제 예전에는 제조달 가액으로 보상했지만 내가 손해를 입은 때와 곳에서 복구하지 않은 거, 복구했다 하더라도 시가보상입니다. 시가보상인데 내가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을 했어요. 제조달가로 나는 보장받고 싶어요 하고 특약에 가입했을 때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별 약관으로 보상받는다고 했습니다. 이게 지금 2022년도에 달라지는 점이에요. 2021년 약관에서 변경되고 22년도 적용입니다. 시가보상이라는 거 제조달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했을 때만 제조달가액으로 보상해 줍니다. 그리고 실제 손해 입은 장소에서 실제 복구 안 했을 때는 그냥 시가입니다. 자, 평가 단위는 물리적으로 분리 가능한 시설 한동 기준입니다. 자, 시설 한동, 두동, 이제 동이 여러 동이 있어요. 단동하우스가 여러 동이 있다면 한 동씩 조사를 한다는 거고요. 가입할 때는 단지 단위로 한꺼번에 가입을 하고 자기 부담금도 단지 단위입니다. 하지만 조사는 목적물별 한동 단위라는 거. 생산비 보장 보험금 같습니다. 사고 때 1사고마다 10만원을 초과해야 전액을 다 보상을 해주고요. 10만원 이하는 보상해주지 않습니다. 소손해 면책급 10만원이 되겠네요. 자, 시설 여기 같아요. 표고버섯 확장 위험 담보 특약 앞에서 설명했던 겁니다. 자, 시설 작물 4종류입니다. 표고버섯, 느타리버섯, 여기 지금 나눠진 게 지금
구분을 해 놓은 거예요. 그죠? 자, 표고버섯은 원목재배가 있고 톱밥 배지 재배가 있어요. 느타리버섯, 양송이버섯은 균상재배 있고요. 느타리버섯, 새송이버섯 병재배가 있어요. 그죠?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는 것까지 다 우선 암기를 하시고 먼저는 품목을 먼저 암기하고요.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를 암기하시고 표고는 원목, 톱밥 배지가 있구나. 느타리는 균상, 병재배가 있구나. 양송이는 균상 재배만 있구나. 새송이는 병 재배만 있구나. 우리가 원예 시설 시설 작물에서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이렇게 기본 산식이었어요. 경과 비율이 없는 것이 장미하고 부추가 있었죠. 그죠? 나머지는 다 경과 비율이 있었어요. 버섯도 같이 갑니다. 이거는 재배 면적이 아니죠. 조금씩 다 다르죠. 어떤 버섯이냐에 따라서 표고버섯 원목 재배라고 한다면 재배 원목수 또는 재배 원목 본수 그죠? 그 다음에 톱밥 배지라고 했을 때는 재배 배지수 또는 재배 배지 봉수 그 다음에 균상 재배는 면적으로 갑니다. 재배 면적 병재배는 재배 병수 같죠? 그다음에 보장 생산비는 원목이 있기는 원목당 보장 생산비가 되고 톱밥 배지일 때는 배지당 보장 생산비가 되겠죠. 자, 균상은 면적 단위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가 되겠네요. 그죠? 그 다음에 병재배일 때는 병당 보장 생산비가 되고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은 모두 같은데 유일하게 경과 비율이 적용되지 않는 게 있네요. 그게 뭔가요? 원목재배. 원목재배는 피해율만 적용합니다. 그러면 우리 버섯 재배사에서 재배하는 버섯 시설 작물 중에서 경과 비율을 적용하지 않는 품목은 이렇게 문제를 낸다고 한다면 표고버섯이 되겠네요. 맞나요?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이 경과 비율을 구하는 게 중요하겠네요. 피해율은 같습니다. PB 곱하기 손비. 우리 원예 시설 작물 배웠던 거하고 같아요. 자, 경과 비율도 알파 플러스 1 마이너스 알파 곱하기 그죠? 표준 생장 일수분의 생장일수 같아요. 같은데 이제 이 경과 비율에서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다 달라요. 버섯이 매년 준비기 생산비 개수가 바뀌고 있어요. 7회 때 우리 문제로 버섯이 출제가 되었어요. 그렇죠? 15점짜리 문제로 심지어 출제가 됐죠. 그래서 아마 8회 때 버섯 문제는 내지 않겠죠. 상식적으로 우리가 생각했을 때 않을 것 같아요. 아닐 것 같지만 그래도 경과 비율 한번 경과 비율은 사실 제시를 해줬었는데 7회 때는 뭘 제시해주지 않았냐면 표준 생장 일수를 제시해주지 않았어요. 그죠? 표준 생장 일수를 외우게끔 해서 1과목에서는 사실 경과 비율을 그냥 경과 비율 자체로 그냥 주죠. 문제 조건으로 2과목 문제에서 그렇게 출제됐다는 거예요. 1과목은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하면 경과 비율이 얼마예요? 피해율이 얼마예요? 하고 그냥 문제 주죠. 그죠? 그대로 풀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일부 보험일 때 우리가 비례 보상한다는 것은 원예 시설의 시설 작물하고 같습니다. 보험 가액 금액보다 가액이 클 때 가액이라는 것은 재배 원목 본수 곱하기 원목당 보장 생산비 톱밥 배지라면 재배 배지 봉수 곱하기 배지당 보장 생산비 균상이라고 한다면 재배 면적 곱하기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 요 부분이 다 지금 보험 가액이죠. 보험 가액 금액보다 가액이 크다라고 했다면 일부 보험이기 때문에 비례 보상한다는 거 그것만 유의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기부담금 우리가 지금 수없이 했다 그죠?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액의 10%를 자기부담금으로 내고 단지 단위 1사고당 적용합니다. 자, 구조체 피복제 같이 일어나는 사고나 또는 구조체 사고일 때는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피복제 단독 사고예요. 그러면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되겠습니다. 소손해 면책금 10만원이 되겠고요. 10만원 이하면 보험금 지급하지 않고 10만원을 초과하면 무조건 전액 다 보험금을 주더라. 7회 때 시험에 나왔습니다. 손손해면책금. 자, 계약인수 부분이네요. 거의 같습니다. 요거는
원예 시설하고 같고요. 보험가입 지역 전국이고 도서 지역에 관한 내용 같습니다. 원예 시설처럼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 시설은 소유 또는 관리하는 개인 또는 법인, 그죠? 소유 또는 관리하는 이 붙습니다. 시설 작물은 농업경영지에 등록해야 되네요. 그죠? 자, 법의 미성년, 피한정, 피성년에 관한 내용도 같습니다. 시설 단위 1단지로 가입하죠. 시설 1단지, 원예 시설하고 같습니다. 전체 가입해야 되고 일부만 가입하는 거 안 돼요. 자, 연동하우스 개념 기둥, 중방, 방풍벽, 석가래를 구조적으로 연속된 일체의 시설, 연동하우스의 개념. 작년에 모의고사에 이거를 막 이렇게 비워갖고 모의고사 출제하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싶어서 이제 빨간색 표기해서 가져온 겁니다.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혼재되어 있어요. 각각 개별로 가입해야 됩니다. 최소 가입 면적 300제곱미터 이상. 네, 버섯 재배사 단동, 연동하우스일 경우에는 300제곱미터 이상이지만 우리가 경량철골조라든지 콘크리트조 이런 버섯 재배사들은 제한이 없습니다. 우리 유리 온실이 제한이 없는 것처럼 같아요. 그리고 농업시설물을 가입해야 부대시설 및 시설작물 가입 가능합니다. 인수제한 목적물도 한번 봐주시고요. 거의 비가림하고 비슷합니다. 목재, 죽재 안 되고요. 지금 이건 버섯이기 때문에 비가림 시설이 안 된다고 되어 있죠. 그죠? 우리가 원예 시설에서는 뭐가 안 된다고 되어 있으나요? 버섯 재배사하고 비가림 시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었죠. 그죠? 그다음에 건축 또는 공사 중인 거 안 되고요. 1년 이내 철거 예정인 고정식 시설은 안 됩니다. 공동으로 인수제한 목적물 거의 같아요. 인수제한 목적물 시설작물 따로 막 별도로 암기할 건 없고요. 공통적으로 다 통상적인 재배 및 영농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하우스 안 됩니다. 판매 목적 해야 되기 때문에 판매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버섯 안 되고요. 기타 인수가 부적절한 버섯도 안 됩니다. 특이한 사항, 원목 재배 표고 5년차 이상은 안 된대요. 5년째 이상 안 되고 원목 재배는 당연히 원목 재배, 톱밥 재배는 톱밥 배지 이외의 방법으로 재배하는 건 안 되겠죠. 나머지 모두 같아요. 느타리도 균상하고 병만 되기 때문에 균상, 병재배 이외의 방법으로 하는 거 안 되고 새송이는 버섯인데 버벗 돼 있네요. 새송이는 병재배만 하기 때문에 병재배 이외에 안 되는 거예요. 양송이는 균상 재배만 되기 때문에 균상 재배 이외에는 안 되는 거죠. 보험가입 금액 복원 원예 시설하고 같습니다. 자, 사고가 나도 2차 사고가 나도 처음 가입했을 때처럼 똑같이 보험가입 금액 따로 뭐 인수전차 하지 않아도 복원되고요. 어떨 때 복원 안 된다면 한 사고별로 보험가입 금액을 초과하는 보험가입 금액 이상 그 금액까지 포함입니다. 보험금을 수령했어요. 그때는 보험가입 금액 복원 불가입니다. 보험가입 금액에 관한 부분은 아직 시험에 출제가 안 되었어요. 5점짜리로 충분히 나올 수 있는 문제죠. 버섯도 한번 보겠습니다. 보험금 산출은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과 보험가입 금액을 비교해서 자금가 곱하기 보상 비율 없어졌습니다. 복구하지 않는 경우는 시가로 적용하더라. 시가 적용한다는 것은 경관연수 곱하기 경영감가율 적용한다는 얘기예요. 자, 종별 보험료율 상대도 1인 것은 4종입니다. 해가림은 3종이 1이었어요. 기억해 주세요. 하나만 기억하면 위아래 왔다 갔다 되잖아요. 그죠? 자, 보험료입니다. 지역별, 종별 보험료를 곱해준다는 거 시설 작물, 단기요율, 적용지수 곱해주고 만일에 수재위원 부부장이 들었으면 수재위원 부부장 적용지수 90% 곱해줍니다. 시설 작물 버섯 보험 가입 금액 생산비가 가장 높은 작물 가액의 50에서 100%. 농업용 시설물이나 부대 시설은 산정된 제조달 기준 금액, 제조달 가액의 90에서 130%가 되겠네요. 적산으로 산정 불가능한 거 버섯 재배사, 콘크리트조, 경량철골조 두 개네요. 그죠? 내재형 하우스, 비규격 하우스 모두 계약자 고지사항을 따릅니다. 하지만 버섯 재배사의 콘크리트조하고 경량철골조는 단위 면적당 단가가 최저 5만원, 최대 50만원 정해져 있더라. 정리합니다. 거의 원예하고 같습니다. 농업용 시설물, 농업용 부대 시설 구분하셔야 되고요. 농업용 시설은 단동, 연동, 경량철골조, 버섯 재배사지만 앞에 전부 뭐가 생략됐나요? 버섯 재배,
버섯 재배를 위한 시설 작물 재배를 위한 버섯 재배 단동하우스, 버섯 재배 연동하우스, 버섯 재배 앞에 다 상징했던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인수가는 버섯 작물 암기하셔야 됩니다. 표고, 느타리, 양송이 뭐 있나요? 표고, 느타리, 양송이 뭐가 빠졌나요? 새송이가 빠졌네요. 새송이 각각 어떤 방식으로 재배하는지도 암기하셔야 돼요. 표고는 원목과 톱밥 배지, 그죠? 느타리는 균상과 병재배, 양송이는 균상, 새송이는 병재배, 그죠? 자, 보험가입 금액, 보험료, 보험금은 연동이 되어 있다고 했어요. 보험가입 금액이 나오면 거기서 보험료가 나오고 보험가입을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그죠? 수재이원 부부장이 가입했어요. 90% 할인이 됩니다. 단기요율은 월마다 10% 가산을 하는데 화재일 때는 가산하지 않더라 라고 했고요. 100%를 넘어설 수 없더라. 가산하지 않는 달, 봄, 4월, 5월, 가을, 10월은 제외하더라. 예전에는 제조달 가액으로 보험금을 줬는데 이제는 시가로 준다는 게 변경된 부분이더라. 예전처럼 제조달 가액으로 보장받고 싶어요 라고 했을 때는 제조달 가액 보장 특약에 가입해야 되더라 라는 것까지 정리합니다. 원회에서 봤기 때문에 가볍게 한번 볼게요. 버섯에서 인수 가능한 버섯 종류와 재배 방식 아주 가볍게 쉽게 나온다면 이렇게 나올 수 있죠. 버섯 종류, 표고, 느타리, 양송이, 새송이. 그 다음에 재배 방식, 그죠? 계속 강조 제가 했어요. 원목, 톱밥 배지. 그 다음에 병재배, 균상재배, 균상재배, 병재배. 그죠? 자, 농작물 재배보험 원예시설 업무방법. 이건 원예시설이네요. 그죠? 버섯 재배사라고 할게요. 정하는 자기 부담금과 소손의 맨처금 같습니다. 원예시설하고 버섯 재배사는 하나도 틀리지 않고 같아요. 자, 손해액은 자기 부담금은 손해액의 10%가 되고 그죠? 자, 손해액이 자기 부담금을 초과해야만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단지단위 1사고로 해서 자기 부담금 적용하고요. 최저 30만원, 최대 100만원. 피복제 단독 사고예요.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화재 사고예요. 자기 부담금 적용하지 않습니다. 자, 1과목에서는 그것까지 나오지 않지만 2과목에 가면 농업용 시설물과 부대시설을 같이 가입했을 때는 자기 부담금 안분하는 것까지 알고 계셔야 해요. 자, 소손의 면책금은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어요. 보상하는 제로 단지 단위 1사고당 생산비 보험금이 얼마를 초과해야 10만원을 초과해야 보험금이 지급되고 10만원 이하는 보험금이 지급되지 않더라. 이때 소손의 면책금은 10만원이더라. 자, 이거 우리 원예에서 많이 해봤지만 버섯 한번 볼게요. 자, 보험가액 금액 먼저 산출입니다. 면적이 500이네요. 제조달 가액이 10만원입니다. 500제곱미터 곱하기 10만원 되겠네요. 보험 가입 금액을 비율은 130%까지 가입했네요. 그러면 1.3 곱해주면 되겠죠. 자, 보장 비율은 제가 없어진다고 했는데 혹시나 싶어서 그죠? 이전 문제 변경한 거라서 100%로 우선 수정을 해놨습니다. 100%는 별로 영향을 미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해놓은 거고 기본수가 나오면 이 부분은 아예 뭐 삭제를 하든지 아니면 삭제를 하는 게 맞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삭제 바로 해버리는 건 또 예측을 할 수 없어서 우선 100%에서 넣어놨어요. 자, 고정식 단동하우스입니다. 자, 부대시설입니다. 부대시설은 계약자 고지사항 따르죠. 1000만원 그대로 오고요. 1000만원에서 보험료는 지역별 보험료율만 곱하죠. 지역별 보험료율만 곱해서 0.1이 되고 자, 농업용 시설물은 우리가 지금 6,500만원 결정된 거에서 지역별 보험료율이 10%, 종별료율 상대요율도 있네요. 종별료율 3종. 4종이 1이기 때문에 3종은 0.9더라. 지역별, 종별 보험료율을 다 곱하는 것은 농업용 시설물만 적용이지 부대시설은 지역별 보험료율만 곱하더라. 자, 보장 수준, 보장 비율 다 100%로 지금 잡아놨기 때문에 더 곱할 거 없어요. 실은 더 뭐가 있나요? 단기요율 적용 지수가 있고 수재유형 부보장에 들었다고 한다면 수재유형 부보장도 있겠지만 단기요율도 없고 수재유형 부보장도 없어요.
없기 때문에 그대로 보험료 산출하면 되겠네요. 그죠? 단기요율 적용 지수 없고 수재위험 부부장 가입했다는 거 없어요. 보장 수준별 위험률은 보상 비율이 없어지기 때문에 없어질 거라 예측은 하는데 아직 약간의 보험료까지 상세하게 나와 있지는 않아서 우선은 넣어놨습니다. 좀 기본서 나오면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버섯 보험 가입 금액입니다. 둘 중 보장 생산비 큰 거 어떤 거예요? 양송이. 그러면 500제곱미터 곱하기 19,600원. 양송이 그대로 가지고 옵니다. 근데 뭐 몇 퍼센트 가입한다 이런 말 없죠. 100% 그대로 갑니다. 그래서 980만원. 자, 만일에 이거 시설 작물의 보험료도 구한다고 한다면 980만원 곱하기 지역별 보험료율이 0.1이니까 0.1 곱하기 3종이네요. 곱하기 0.9 요것만 하면 되겠네요. 왜 단기요율도 없고 수재위험 부부장도 없기 때문에 되겠나요? 버섯은 원해를 잘 해놓으면 그냥 그저 얻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원해에 있는 농업용 시설물 부대시설이 버섯은 버섯 재배사 부대시설이기 때문에 버섯 재배사 안에도 똑같이 농업용 시설물이에요. 그죠? 구조체와 피복제 형태로 가기 때문에 계산하는 방식이 똑같습니다. 똑같고 시설 작물, 원해 시설의 시설 작물이 버섯으로 바뀐 것 뿐이지 자 계산하는 방식은 같죠. 원해 시설 작물이 피해 작물의 구조 재배 면적 곱하기 피해 작물의 보장 생산비 곱하기 경과 비율 곱하기 피율이었던 것처럼 근데 버섯은 재배 면적, 버섯의 재배 면적이겠죠. 그 버섯의 그다음에 단위 면적당 보장 생산비인 것도 있고 원목일 때는 원목당 그죠? 톱밥 배지 때는 톱밥 배지당 병일 때는 병당 보장 생산비 이게 다른 거예요. 경과 비율 곱하기 피해율 같습니다. 경과 비율 적용하지 않는 거 원해의 시설 작물은 장미와 부추가 없고 버섯은 표고의 원목 재배가 경과 비율이 없더라 라는 것까지 같이 정리해 두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버섯하고 원해는 같이 묶어서 강의하기도 하는데 일부러 조금 떼서 강의를 해봤고요. 버섯 이제 보면서 원해를 한 번 더 복습한다는 의미도 되겠네요. 그죠? 버섯하고 원해는 같이 갑니다. 별개 품목은 별개지만 다르지가 않으니까 그죠? 같이 묶어서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버섯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